IH 여공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신민당의 당사 농성이 계속되고 있던 1979년 8월 13일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사람이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당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김영삼 등의 총재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9월 8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영삼 총재와 내 부총재의 직무집행 및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정운갑 의원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김영삼 죽이기에 나선 정권의 공작이란 느낌이 들었다. 여론은 또다시 박 정권을 떠나고 있었다. 김영삼 총재는 당할수록 크게 반발하는 성격대로 행동했다. 그는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당시 한미 관계는 6월 말에 카터 회담으로 정상화된 듯 했으나 박 정권의 야당 압박에 의해 다시 악화된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이 다시 박 대통령에게 한 발 더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평소 온건하던 정치인들도 반정부 시위에 가세했다. 특히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눈에 띄는 강경 노선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에게 야당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의도 작용했다. 9월 16일자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스톡스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삼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어거지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3만 명의 지상군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주한미군을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이라고 해석한 것은 지금 읽어봐도 미숙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박 정권의 초강경 대응이 김영삼 총재의 실수를 덮어주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 회견문에 화가 나서 김영삼 총재를 구속할 생각까지 했다가 의원직 제명으로 방향을 잡았다. 차지철이 박 대통령의 이 뜻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대리인이 됐다. 공화당, 유정회, 정보부의 온건로는 박 대통령을 업고 나오는 차 실장 앞에서 물거품이 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9월 26일에 김재규 정보부장을 만났다. 이때 그를 동행한 사람이 미 CIA 서울 지부장 브루스터였다. 이날 김재규는 대사에게 한국의 국내 정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되면 국가 분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헌법과 정치 시스템으로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재규는 정치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대사와 지부장은 김재규를 통해서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재고해주도록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했었다. 두 사람은 김 부장으로부터 조금도 이상한 태도를 찾지 못했다. 10월 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재규, 김계원과 함께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했다. 여기서 김재규는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김영삼 총재를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건의했다. 10월 3일 김재규는 장충체육관 근처의 정보부 안가에서 김영삼 총재와 만났다.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제 대통령과 국수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공화당에 김 총재 제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김 총재를 만나 단판을 짓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들과 우연히 환담하는 척하면서 뉴욕타임스 회견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와전됐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제명이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명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양보를 해야겠지만 김 총재도 조금 참아주셔야 합니다. 김 총재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날 김계원 비서실장은 신라호텔의 한 객실에서 박준규 공화당 의장 서리,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재규 정보부장과 함께 김영삼 제명권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모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4사람이 지금 각하를 찾아가 재고를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때 차지철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방금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각하의 뜻은 확고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청와대 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김영삼 총재를 만난 것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 의원을 10월 4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했다. 미국은 글라이스틴 대사를 현안 문제 협의라는 명목으로 소환했다. 숨막히게 진행되는 박 정권의 강공 드라이브는 그 실상이 언론에 의하여 상세하게 전달됐다. 박 정권이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만들어낸 도시 중산층에서부터 정권의 야당 탄압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돼 갔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이런 중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강경하고 오만한 차지철과 우직하나 능력 부족인 김재규에 둘러싸인 대통령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생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결정적 며칠간 박 대통령은 아주 한가한 일정을 보냈다. 제명 이틀 전인 10월 2일, 박 대통령은 오후를 배드민턴 시합으로 보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최광수 의전 수석이 참여했다. 다음날은 개천절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오후 1시에 청와대를 나가 저녁 9시 35분에 돌아왔다. 행선지는 알 수 없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이 있던 날, 박 대통령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구경했다. 다음날은 한가위였는데 오후에 배드민턴을 즐겼다.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아들 지만 육사생도를 데리고 자동차 편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성묘를 하고 왔다. (10월 7일) 일요일에는 종일 청와대를 떠나 있었다.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박 대통령은 경주 보문단지 내 조선호텔에 머물면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만찬을 베풀었고 골프를 쳤다. 박 대통령은 10월 12일 저녁엔 박동진 외무장관 부부만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했다. 10월 11일이 박 장관의 생일인 것을 알고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였다. 박 장관은 박 대통령이 여유가 많아 보였고 전에 없이 유쾌해 보였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 이 순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선 혁명적 공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경제 불안과 조세 저항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정권의 대야 공작과 강경 드라이브가 학생, 중산층, 서민층에서 분노를 소리 없이 축적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인화물질과 불씨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